이제는 정부라고 칭하는 것도 아깝습니다. 이 인간들 대체 바닥이 어디일까요? 어디까지 추락해야 정신 차릴 건가요? 김건희 명품백 논란의 엑스포 유치 실패까지 아주 가지가지하는 인간들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까지도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데 이미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미 대통령실은 남 탓으로 돌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공식 입장 발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식 입장을 들어볼 필요도 없이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변명을 일관할 거라는 소리고 이미 이건 정해진 사실입니다. 어제까지도 김건희의 명품백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 쪽에서 입장이 안 나왔죠.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사무실에서 미국 시민권자로 알려진 최재형 목사로부터 김건희가 300만원 상당의 명품 브랜드 디올 가방을 받는 듯한 모습이 찍힌 동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전날에는 이 가방을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구입해서 최 목사에게 주었다는 사실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첫 보도가 나온 후 사흘째인 이날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었고 유튜브 채널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매우 심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저기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김건희 명품 가방 논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고 하고요.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코멘트할 것이 없다고 말했고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저는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 사안에 대응하게 될 경우 논란이 더 커질 것을 우려해 일단 로우키로 대응하면서 대책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거죠. 그런데 너무 황당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안의 핵심은 김건희가 그 가방을 받았는지 지금도 소유하고 있는지에 있습니다.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내부적으로는 이런 본질을 흐려버리고 아예 의혹 자체보다 함정 취재 문제를 제기하면서 북한 배후설, 독수 독과론 등으로 초점을 이동시키려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대통령 영부인이 명품백을 선물 받은 것조차 북한 배후설로 돌려버리려고 하고 있고 이런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하고 개탄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내피셜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 대통령실 관계자가 최 목사가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한 이력을 언급하며 서울의 소리가 어디서 공작금을 받았는지 알아야 한다며 선물 구입을 위해 북한 자금을 받았을지도 모른다고 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나온 바 있습니다. 김 여사가 가방을 받은 건 함정 취재 문제와 별개로 문제가 아니냐는 기자 질문에는 아버지를 얘기하면서 선물을 주는데 안 맞는 게 더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사람들은 그냥 불법도 합법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심지어는 대통령실이 김건희 가방 의혹과 관련해서 독수독과론을 내세워 대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 등 위법 소지 여부를 따져보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힘도 이미 이런 식으로 움직임을 가지고 있죠. 제가 개인적으로 문어함의 끝을 달려고 인간 취급도 하기 싫어하는 장예찬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선대 부친과의 친분을 내세우면서 계속 찾아오고 하면서 결국에는 함정을 파서 정치 공작을 펼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취재나 정치 공작에 대해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정말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논평할 가치도 없는 인간이지만 이런 인간들의 말대로 국힘이 움직이고 있는 것도 현실이기 때문에 국힘이 그 모양 그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권 일각에서도 함정 취재와는 별개로 김건희가 명품 가방을 받았는지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을 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함정은 함정대로 비판하고 죄가 되면 처벌해야 한다며 이 사안의 본질은 그걸 받았느냐 임을 직시해야지 다른 곁다리로 본질을 흐리지 말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게 맞는 거죠. 함정 취재든 아니든 받지 말아야 할 물건을 받았다면 그거 자체로도 문제가 되는 건데 왜 본질을 흐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의 취재 절차가 부적절했다면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의 의혹에 답변을 거부할 이유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무마하려는 건지 모르겠지만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마 엑스포 유치 실패도 전 정부 탓을 할까 싶었는데
김기현이 이걸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이 인간은 이런 말을 하면서 자식들 보기도 안 부끄러운가 모르겠습니다. 경쟁국보다 늦은 부산 엑스포 유치 활동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을 꺼내 들은 겁니다. 김기현은 어떤 말을 했냐면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에 엑스포 유치가 늦게 출발했다고 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119대 29라고 적었습니다. 당 최고위원회에서 부산 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의 무관심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사우디에 비해 늦게 출발하게 되었다라며 전임 정부로 탓을 돌리기 바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기업이 총력을 다해 원팀으로 뛰는 모습은 전 세계에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한다는 말도 했고요. 그러면서 아주 윤석열 호위무사하게 바빴습니다. 윤석열의 순방 외교를 응원하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며 82개 나라의 정상에게 직접 부산 유치를 홍보한 윤석열 대통령의 열정 역시 빛났다. 많은 기업인들 정말 시간과 노력과 비용을 투자해 가면서 국익을 위해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깊이 감사드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부끄러움이 하나도 없었나 봅니다. 지금까지 역대 최대 순방 예산을 쓰고서 엑스포 유치도 실패하고 외교 성과도 하나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 국격은 추락하고 다른 나라에 퍼주기 바빴던 윤석열인데 빛이 났다고요? 빛이 난 게 아니라 빚이 늘어난 거 아닌가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박람회기구 제173차 총회에서 진행된 2030 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에서 전체 회원국 중 3분의 2가 넘는 119표를 얻었습니다. 결선 투표 없이 1위를 거머쥐고 최종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말 그대로 참패를 했다는 겁니다. 한국은 경쟁국보다 엑스포 유치 전에 뒤늦게 뛰어든 탓에 당초 열세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부가 변명했던 게 정부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회원국을 일일이 접촉해 설득하며 사우디를 맹추격하고 있다고 판단해왔습니다. 아주 오만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한국은 종교지역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확보하는 표밭이 없는 데다 5일머니를 앞세워 일찍부터 회원국을 포섭한 사우디를 제치기엔 한계가 뚜렷했고 무엇보다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어떠한 무기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자신있게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은 29일 유치 실패 소식이 전해진 이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민들은 그 노력이 뭔지 너무 알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의 역할을 해나가는 데 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성과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실패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늑장 대응에 있다며 전 정부 책임론을 꺼내는 게 제정신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생각입니까? 그리고 이 생각을 당 차원에서 공식 입장으로 내놓나요? 그래서 이 사람들아 뽑아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참사와 사고가 있어도 모든 게 전임 정부 탓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어떠한 책임감도 없는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표를 줘야 하고 세금으로 먹고 살게 해줘야 하나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개최 실패로 막을 내린 2030 세계 박람회 유치 전에 들어간 예산의 효율성을 왜 언론사들은 따져보지 않느냐며 무능의 극치라고 29일 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결과는 119대 29의 참패입니다. 정부가 2030 세계 박람회 유치를 위해 올해 편성한 예산은 3,228억 원입니다. 세금 아깝지 않으세요?